자, 두 번째 영상은 자꾸 금리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어제 단톡방에 질문을 던졌던 것은 이제 엔캐리 청산 일자도 다가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지, 아니면 그냥 뭐, 결과론적으로 그냥 금리가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될지, 설명이 더 필요할지,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지, 뭐 그런 걸 모르겠으니까 질문을 해본 다음에 이제 다들 아무래도 뭔가 아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른다 이런 수준이면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질문부터 던져본 거였어요. 근데 뭔가 오해가 생기셨는지 대장금님이 나가셨죠. 뭐 그거는 제가 뭐 일일이 개인적인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네이버 채팅으로도 또 한번 굳이 나갈 일이 없는데 왜 나가시냐 하고 동료를 해봤는데 뭐 좋게 대화는 됐는데 또 그러고도 다시 또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뭐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예전에 과거 제 동영상에 보면 제가 이제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현재 요즘 시장에서는 요즘 시장 흐름에는 금리가 제일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금리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했나?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제 어쨌든 중요하니까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한다. 뭐 중간중간 계속 금리 얘기를 했다. 그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 그만큼 금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무슨 엔비디아 좋은 소식 나거나 뭐 삼성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거나 그랬을 때 이 정도 뉴스로는 올라가봐야 잠깐 올라가고 크게 우리가 잡은 조언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 속에서 움직인다. 이 박스권 안에 아직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흐름을 계속 알고 있어야 이거는 거의 장투에 속하는 거죠. 요 단타에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장타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1순위는 장타죠. 1순위는 장타를 잘 끌고 가는 겁니다. 2순위가 이 단타죠. 이거는 주식의 흐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어떤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팁인 거죠. 그래서 단타를 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지 않은지, 내 예상과 다른 흐름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지, 그러면 바로 캐치를 하고, 방향이 내랑 다르네 하면 다시 주변의 뉴스를 찾아보고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 보면서 내 주식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본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누구보다 발빠른 대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타를 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금리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제일 크죠. 우리나라는 째면에서 한국, 일본, 이제 미국이 째면에서 우리나라가 째면에서 일본의 영향도 받고 미국의 영향도 받고 중국의 영향도 받고 이제 러시아의 영향도 받고 뭐 이런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로 일로 팔고 일로 팔아먹고 일로 팔아먹고 일로 팔아먹고 그죠? 무역에 중심된 나라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뭐 나라 땅덩어리가 큽니까? 뭐 자체 소비가 됩니까? 그래서 무역 수지를 계속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다 주식하고 완전 직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그리고 국제관계, 정치관계 복잡하게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출발은 엔캐리 청산이 있죠. 엔캐리 청산이 작년 8월에 있었잖아요. 그때 주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이때 완전 폭락을 했어요. 저도 이때
돈을 화라락 날렸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저 같은 초보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미국도 몰랐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일본이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한 거예요. 갑자기. 금리 인상하게 된 배경을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얘네들이 한 30년 동안 금리 제로 수준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금리 인상을 했죠.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물가, 환율, 얘네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30년 만에. 그러니까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갑자기 온 쇼크 같이 됐어요. 거의 쇼크 수준으로 왔어요. 그때 돈이 이 일본 돈이 싸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30년 동안 뭐 1년 동안도 아니고 2년 동안도 아니고 이 돈이 어디로 가요? 미국, 한국 뭐 전 세계로 가 있겠죠. 근데 얘네가 갑자기 금리를 올려. 그러면 이제 30년 동안 막 풀렸던 돈 자금이 일로 가요. 다시 일로 가요. 그래서 이 우리도 지금 미국의 시장에 이제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다 동시에 미장을 다 털고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적은 액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시장은 흔들립니다. 시장은. 우리나라 만약에 연기금도 거기에 돈을 많이 넣어놨죠. 기관 증권사들도 많이 넣어놨죠. 우리 개인들도 많이 넣어놨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어떤 행정부에서 뭐 이상한 뭔가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일로 돈을 뭐 강제로야 못하지만 우리나라 금리가 막 환율이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일로 확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현상이 지금 작년 8월에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 8월에. 그래서 이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한국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물론 대충 아웃라인이 잡혀 나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결론이 나서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해요. 작년 8월처럼 떨어지는 수준이 한두 푼 수준이 아니에요. 막 삼성 주가만 30% 정도 떨어졌죠? 30%에서 40% 떨어졌나 그래요. 막 계단식 가라오로 쭉 빠지고 설마 이건 말도 안 된다 했는데 쭉 빠지고 이랬죠. 거기다가 이제 그때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금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이제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막 설명해 놓은 유튜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재미삼아 한번 본 적 있으면 대충.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낭만대출님이 그나마 잘 알고 계셨어요. 이제 말이 또 막 이게 뭐든지 설명을 하려면 그 배경까지 다 설명하고 막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길어져요. 짧게 하려고 정말 쇼츠 수준으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미국, 일본, 한국. 일단 과거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엔캐리, 아까 그건 엔캐리 청산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요거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다 똑같죠. 그럼 우리나라는 똑같이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예측은 이제 보세요. 미국이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는 정치 얘기예요. 트럼프는 유동성이라는 게 돈 푸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시장에 확 풀어. 그러면 경기 부양인 거죠. 경기 부양. 뭐 말 그대로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돈을 쓰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거랑 똑같죠. 돈을 현 시중에 풀어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나 뭐 작은 기업이나 뭐 어떤 회사든 매출이 증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 그러면 경기가 크진 않지만 살짝 부양이 되면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작용되면서 또 말라 죽겠다 하다가 돈이 좀 도니까 나도 이제 좀 새 출발해볼까, 으쌰으쌰 새로 사업도 도전해볼까,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경기가 쭉 이렇게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게 이제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얘는 유동성을 풀어서 이 미국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일본은 지금 저금리로 물가가 엄청 높고 환율도 엄청 높죠. 우리나라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달러가 지금 달러 환율이 1570이었나요? 뭐 이런 사상 최고 뭐 이런 단계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런 영상을 남겼는지 어디 가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연준이 결국 장난질을 치는 거다. 왜? 지네 나라가 우선이니까 지네 나라 국채 얘기도 나와야 되나? 미국 국채가 이제 거의 상환이 다 돼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채를 또 발행을 하려니 뭐 애매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이제 금리 그다음에 유동성 뭐 이런 거 달러 긴축 뭐 이런 것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안 한다고 발표는 이제 났고 돈을 막 이게 이제 내년 초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모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번에 확 쇼크 쪽으로 걷지. 얘네가 올린다면 얘네가 좀 더 쇼크를 줘서 내릴 수도 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눈치 봐서 중간쯤 스탠스를 하면서, 왜냐하면 같이 따라 올리면 또 환율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미국 보고 뭐 같이 내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일본과의도 영향도 별로 받지 않고 미국과도 별로 받지 않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기 부양이 살짝, 우리도 유동성을 엄청 돈을 풀었죠.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서 또 돈을 풀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그래도 일본은 미국 개잖아요. 핵폭탄 한번 맞고 나서. 그래서 미국이 올리지 마, 내려. 근데 내리기는 좀 심합니다. 동결까지만 가도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우리나라 주식이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캐리 청산 때 오히려 엔캐리 청산 때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엔캐리 청산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금리를 보셔라. 엔캐리 청산에 자꾸 매몰되지 마세요. 이 뉴스에 현혹돼서 다들 던졌다가 뿅 날아가면서 아무도 못 닥쳤던 게 지동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전인가 단톡방에 다들 막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오히려 그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톡을 남긴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엔캐리 청산에 집중되지 마시고 전체 금리 흐름, 환율과 금리 이 상관관계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찾아보고 직접 연구하면 힘들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유튜브를 툭 틀었는데 뭐라고 설명한다. 제가 얘기한 이 전체 아우터리 안에서 해석을 하시라고. 무조건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엔캐리에 너무 집중하고 있네. 엔캐리 청산 옵니다. 다 던지세요. 빨리 다 파세요. 이날 오기 전에 전부 다 파세요. 막 이런 유튜브도 있겠죠. 또 어떤 데는 뭐 금리 어쩌고 저쩌고 뭐 청산 때 약간 눌림 주고 더 크게 날아갈 거니까 막 담으세요.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내릴지 거기에 맞춰서 미국 연준이 돈을 얼마나 풀면서 금리를 낮출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할지 요거를 잘 지켜보셔야 돼요. 요거를.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발표 나고 나서 주식을 대응하기엔 너무 등락폭이 커.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결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 큰 폭으로도. 장투 얘기해요. 장투. 그러면 거의 한 심하면 최악의 상황은 저번처럼 30%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처럼 갑자기 터진 건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쇼크가 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는
미리 몇 달 전부터 미리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네가 과연 올릴까 내릴까. 근데 미국이 또 거기에 대한 대응도 얘가 준비하고 있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처럼 말도 안 되는 쇼크를 먹어서 다들 새벽에 뭔 일이야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최소 10%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눈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눈치 게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린 스탠스 50대 50 주식 현금 지금 왜 애매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로도 베팅 일로도 베팅 하는 거예요. 일로도 베팅은 뭐예요? 이미 담아놓은 50% 올라가면 땡큐. 만약에 1로 가면 이것도 50% 그러니까 5대5 5대5로 양쪽 다 도박으로 치면 양쪽 다 돈을 걸어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1로도 50% 1로도 50%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면 땡큐 하고 이 50%를 가지고 막 매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측은 하고 이때 이거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 발표 이후에 일로 가든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영상을 이건 다음 영상에서